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제 비디오 보셨다 그랬죠? 예. 네, 잘 나오던가요? 잘 나오네요. 그거를 집에 컴퓨터가 있으시면 컴퓨터로 보시면 화면이 이제 더 크고 알아듣기도 더 좋고 그래요. 집에 컴퓨터가 있으면. 있는데 할지 잘 몰라서 모르죠? 예,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좀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컴퓨터가 그냥 2대, 3대, 사람만 다 있단 게. 나는, 네, 나는 컴퓨터라고 까도 모르고 눈이라고. 네, 손주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달라 그래가지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따님이 해가지고 가르쳐줘서 보신 거네? 예. 아, 그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그래, 나는다고. 네. 영감님은 안 오시네요. 여기 앉아도 안 보이게. 그래서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랬어요. 네. 너무 멀어가지고. 아, 괜찮아요. 네, 수고하셨네요. 너무 멀리서 오셔가지고. 안 그래도 모시고 하면서 늦어요. 어떡하지?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보겠습니다. 페이지 2. 네, 지난번에 이어서 페이지 2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배운 거 중에서는 선생님 저는 이름, 네, 이거 딴 사람이 쓰는 거고 네. 새 거 안 드렸어요? 원래는 이제 표가 없어지고 그렇죠. 용지가 바뀌었으니까 예. 새 거 안 드렸나요, 제가? 원래 생활하고 주었는데 어, 지금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 집에서 놓고 오셨나? 아니 이거 남이 쓰는 거 아니, 내가 이거 하나씩 다 드렸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왜 있는지 몰랐네. 주었어 없는데. 안녕하세요, 아버님. 오래간만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새 뽕 아, 나 있습니다. 새 교본 좀. 이거 얼마 내야 돼?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그냥 저희 사무실에서 해와서 제가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이거 지난번에 또 시험 원하고 봤어야 수가 되는데. 없는데 네, 저희 이제 비디오 찍거든요? 네. 얼른 앉으세요. 안 보셨나 봐. 바로 이렇게 생겼어. 여가 쓰구나. 예. 여기. 아, 네. 아, 이거 저 해놓고 하는 거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거 배울 건데요. 오랜만에 우리 아버님 오셔서 시민권 신청서가 바뀌어가지고 예, 10장에서 이제 21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랬다 그래. 네, 바뀌었지만 내용상에 보면은 뭐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거든요. 자,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1회를 시작했고 네. 오늘 이제 2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렇죠? 그래도 안에는 우리 아주 따끈따끈하게 그냥 잘 해놓으셨네. 우리 사무장님이. 자, 오늘은 페이지 2에 여기 보시면 8번 할 차례입니다. 8번 여러분. 저기 앉아서 하세요. 8번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배웠죠. 시민권 인터뷰 시험을 보러 갔을 때 첫 번째 이 신청서에서 물어보는 게 이름입니다. 이름. 그래서 What is your full name? 이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길동홍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제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full name? 오케이. 네,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떤 때는 또 What is your current legal name? 이렇게 두 가지로 물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name 나오면은 이거는 what 하고 name 나오면 아, 나의 이름을 물어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난주에 또 복습하자면 name change 이름 바꾸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름을 바꾸면 좀 복잡하다 말씀드렸고, 자, 8번 오늘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8번. 여기 8번 보시면, 자, country of bir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country 하면은 나라, of birth 하면 출생 이런 뜻이죠. 그래서 출생한 나라가 무엇이냐? 여러분의 출생한 나라는 어디입니까? 코리아.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코리아 그러면 이민국 직원들이 노스 코리아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south.s 찍고 코리아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예전에 그 인터뷰 갔을 때는요. 지금은 그래도 우리 한국이 뭐 삼성이라든지 LG, 뭐 현대 뭐 이런 게 많이 알려져서 저기 한데 그 많은 그 세계의 사람들은 노스 코리아를 어떤 때는 더 잘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 김정은, 뭐 김일성, 뭐 이런 그런 사람들 때문에 노스 코리아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인터뷰를 갔는데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기다가 사우스 코리아라고 안 쓰고 그냥 코리아라고 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물어봅니다.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우리는 상당히 기분이 나쁘죠. 근데 그거는 우리 입장이고 그 사람들은 사우스 코리아인지 노스 코리아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작성할 때는 사우스 코리아로 꼭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질문을 안 하게끔. 자, 그래서 여기다 사우스 코리아 적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장수마다 영수증 카드 번호 적으셨죠? 자,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자, 여기에도 여러분은 별표를 치셔야 됩니다. 별표.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네, 8번에 country of birth를 별표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별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그냥 이제 여기 보면은 그냥 country of birth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물어볼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냐? What is your country of birth? 이렇게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country of birth?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귀하가 출생한 나라는 어디냐? What is your country of birth?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한번 따라해주세요. What is your country of birth? 예, 그래서 답은 따라해주세요. South Korea. 예, South Korea를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What is your country of birth? South Korea. 예, South Korea죠. 예,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질문이? 출생한 나라. 네, 출생한 나라는 어디냐, 출생한 나라는 어디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출생한 나라는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가겠습니다. 9번에 보면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면 국적, 한국말로 말하면 국적입니다. 국적과 출생한 나라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물어본 거는 출생한 나라고 그 다음에 요번에 물어본 거는 국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이제 한국 분들이 북한에서 태어났지만 나의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다 이러면 출생한 곳은 노스 코리아지만 이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나는 뭐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국적은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country of birth는 뭐 재팬이지만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는 South Korea라고 이렇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랑 이거랑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자,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시작. 네, 그래서 여러분의 국적, 여기 다 계신 분의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겠죠? 네. 아니신 분? 중국이신 분 있습니까? 국적이? 없죠? 네. 맞아요? 맞아요. 국적이 한국이시죠? 네, 근데 꼭 거기에- 딴 나라이신 것처럼 왜 그러세요?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죠?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똑같이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사우스 코리아. 네,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 여러분들의 국적은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국적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계시면 그래서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요것도 별표입니다. 꼭 물어봅니다. 8번, 9번 여기 말씀드린 그 윗번에 보면은 5번 말고 6번에 date of birth에서 생년월일과 그 다음에 8번, 9번 이거는 별표 하셔야 됩니다. 꼭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별표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한번
제가 연습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답을 한번 주세요. 문제집 아, 문제집 없으세요? 네. 이거 아니고 새로 바뀌었어요. 문제집이 새로 바뀌었어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자, 연습할 때도 그렇고, 시험 보러 갔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문제를 알아들어야 그 다음에 답을 아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릴 때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번역이 되셔야만 본인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듣고 이게 무슨 뜻인지 한국말로 머릿속으로 번역을 하신 다음에 답을 주셔야 정확한 답이 나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번 답을 주세요. 자, what is your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South Korea죠. 여러분 여기 본 country of citizenship 하면 citizen은 자기가 국적, 어느 나라 시민이냐, 나라의 시민, 어느 나라의 시민이냐. 우리는 그 영주권자는 미국의 영주권자지만 아직도 본인의 국적은 한국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주권자 되면 나는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영주권자는 자기의 국적은 한국이에요. 아직까지. 시민권을 딸 때까지는. 그래서 여기에 그 본인의 국적은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 테니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what is your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사우스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이런 데는 뭐 질문이 짧아서 그래도 쉬운 편이죠. 여러분들이. 네. 쉬운 편이니까 이런 것들은 잘 외워두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country of citizenship or nationality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뒤에 nationality 안 물어보고 what is your country of citizenship 이렇게만 물어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what is your country of nationality 이렇게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답은 다 뭐다? 사우스 코리아다.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 다르게 물어볼 수도 있고 요거를 그대로 읽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민국 시험을 보러 가실 때는 그 사람이 질문하는 게 우리가 뭐 배웠을 때라든지 아니면 공부할 때랑 조금 다르다. 조금 다르다고 느낌이 들 때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조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답이 엉뚱하게 딴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아 그게 그거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비슷하면. 왜냐면 조금씩 아주 조금씩 변동해서 변경을 해서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10번. 자, are you requesting an accommodation to the naturalization process because of the disability and or impair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어떤 그 장애가 있어서 장애가 있기 때문에 그 장애자로서 그 시험 보는 거를 요청을 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뵙기에 장애가 있으신 분 없는 것 같기 때문에 요거의 답은 NO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NO에다가 적으세요. NO에다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1번에 보면 deaf가 있죠. 우리가 귀를 못 듣는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use a wheelchair or other device that assist with mobility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휠체어를 타셔서 어떤 그 시험을 볼 수 없는 실제적인 그런 그 문제가 생긴 분.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blind or low vision 이렇게 되어 있죠. 눈이 안 보이시는 분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require another type of accommodation 해서 그 밖의 이유로 요거는 뭐냐면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어르신네들이 이런 거 질문을 많이 해오세요. 본인이 뭐 귀가 잘 안 들린다. 이제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자동적으로 다 귀도 잘 안 들리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쵸? 그 다음에 또 냄새도 또 덜 맡아지고 더 중요한 거 우리 어머니들은 입맛까지 조금 달라져가지고 음식 맛이 다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뭐를 묻혀도
자. 이제 그 우리 오빠들도 뭐를 이렇게 반찬을 나물을 무쳐도 맛이 옛날같이 간이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뭐든지 이제 한 번씩 겪는 그런 경로죠. 한 번씩 다 이렇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조금씩 이제 고장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조금 덜 고장나게 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제 건강을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조금 귀에 안 들리는 걸 가지고 나 시험 안 보고 시민권을 딸 수 있게 좀 해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이 항상 오세요. 이건 아주 자주 오세요. 어떤 분은 찾아오세요. 얼마 전에 오신 분은 아유 나는 그때 선생님에서 합격을 잘했는데 아유 우리 마누라가 지금 저기 치매가 걸렸대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 기억을 못 하신대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을 시켜보니까 멀쩡하시더라고요. 근데 깜빡깜빡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사실은 깜빡깜빡 하거든요. 근데 그런 깜빡깜빡 하는 정도 가지고 시험을 안 보고 합격하게 해달라 그러면 그거는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했느냐. 지난주에 오신 분인데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 어머님의 닥터한테 이민국에서 주는 서류가 있습니다. 645라 그래가지고 그 폼을 닥터한테 가져가셔가지고 닥터가 그거를 적어줘야 돼요. 이 사람은 읽을 수도 볼 수도 뭐 이런 들을 수도 없는 이런 시험을 볼 수 없는 신체 조건이 되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의사가 그걸 써준다 그러면 그거는 가능하죠. 시험 안 보고. 근데 그거는 웬만해서는 또 닥터들이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거짓말해서 써주진 절대 않습니다. 이민국에서도 철저하고요. 더 저기 했던 거는 저희는 우리 손님 중에 이제 말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가 한참 그런 분이 왔었는데 미국에 말 못하시는 남자나 여성하고 한국에 그런 말 못하시는 분들하고 중매하는 그 저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혼자 비자, 그 다음에 영주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신 분이 있는데 귀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말 못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아니 저는 여기에 보면 귀가 안 들린다 해가지고 시험을 안 볼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라 수화하는 토영원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가 말하고 듣고가 아니라 이 수화로 다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그건 말하고 듣고 하는 시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시험을 또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공부를 다 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그러니까 귀가 안 들린다고 해서 시험을 안 보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안 보는 건 어떤 거냐? 우리가 중풍이 맞아서 예를 들면 전혀 이 몸을 못 쓰는 경우 있죠. 근데 중풍을 맞았는데 말하고 듣는 게 다 된다 그러면 그건 또 시험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격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니면 이제 자폐아 이런 애들은 시험을 안 보죠. 저희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면제받는 경우는 아주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에 이제 경우에는 그 진짜 그런 그 환경에 계시면 얼마 전에 목사님이 또 누워 계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분은 아예 시험을 보러 간 게 아니라 누워 계셨기 때문에 이민국에서 집으로 나왔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어레인지 해가지고 집으로 나와서 집에서 그 시험관이 상태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하고 선서도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이민국 직원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시민권을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분은 이제 그분도 병원비 때문에 나이도 60이 안 되셨었는데 병원비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받으시고 한두 달 있다가 또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굉장히 그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힘든 건 둘째치고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제 그 고통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수발하시는 분이 더 고생하시는 거니까 남의 피해 안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내 몸 잘 챙기셔야 돼요. 아셨죠? 네. 건강하시게 하려면 운동하시고 좋은 거 드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0번 같은 경우에는 이민국 직원이 이거를 뭐 그 자리에서 보면 자기네가 눈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안 물어보는 경우가 많죠.
10번은 별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가겠습니다. 11번. Do you have a physical or development disability or mental impairment that prevent you from 11번입니다. Demonstrating you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the English language and or civic requirements for naturalizatio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뭐 이런 그 신체적인 문제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나는 영어 시험을 면제하는 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는 면제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노에 체크를 하셔야 되겠죠. 노. 제가 보기에는 다 아무 문제가 없으신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안 계시죠? 아버님이 귀가 잘 안 좋으세요? 네. 제가 그 한국에 있을 적에 네. 회사에서 그전에는 지금은 그 기계 소리가 나오면 얘가 이게 세고 말하면 소리를 방지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전에 우리 6.25 후에 바로 그런 거지 시술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 기계 소리에 귀가 해갖고 기계 소리를 맹 들려갖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이렇게 해야 조금. 근데 아버님 요새 히어링 에이드라 그래서 잘 들리게 해서 그거 했는데 네. 그게 또 500군데에서 부처기는 했는데도 아까운데 안 돼요. 효과가 없더라고요. 효과가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다 테스트하고 해야 단순히 깎아온 게 아니요. 그래서 그거를 하시면은 다 아니 좋으실 텐데. 그래도 이짝기는 저는 한 것이고 어느 정도는 들으니까요. 네. 근데 죄송해요. 시험 면제는 안 돼요. 공부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그래서 네.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이게 참말로 유치원생도 아니고 그게 네. 멤버한테 딸한테 의존할 수이 없어 가서 이제 그런 것도 틀어주고 네. 이제 알려달라고 써서. 아우 딸이 좋죠. 딸이 최고예요. 딸이 있어야 그런 걸 해주지. 아들 있는 분은 안 해줘. 아유, 바빠. 완전 그냥 새끼들이 우리 그냥 춤추느라고. 손발 딸이. 네. 아 그러죠. 그냥. 저도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 예. 계실 때. 그래서 한국서 미국까지 지방 내어가야지 살러 왔잖아요. 딸 때문에 비행기 타고 오신 거죠? 네. 딸이 좋은 거예요. 딸 많이 나야 돼. 네. 딸이 있어야 늘 붙어있으면 좋고 그냥 딸고 있으면 새끼들 때문에 치우지를 못하네. 새끼가 넷이나 되니 치우새끼 어머 애기가 넷이나돼요? 넷이나 돼요. 요즘 그게 세상에. 그냥 이런 사람 딸고 붙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새끼들 춤추느라고 옆에를 못 가면서. 아이고 넷이나 고생 많겠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거기에다가 노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보겠습니다. 12번 보면 자 exemption from the English language te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시험 면제 대상 해가지고 12번은 영어로 시험 보는 게 아닌 자 자기 나라 말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A번을 보시면 Are you 50 years old of age or older and have you lived in the United States as a permanent resident for periods totaling at least 20 years at the time of filing your form N4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A번에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N400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 있죠. N400을 신청하는 그날에 자 본인이 영주권자 된 지가 20년 되었고 그 다음에 나이가 50세이신 분 지난번에 또 말씀 좀 드렸지만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이제 이게 영어시험 면제 대상입니다. 영어시험 면제 해서 첫 번째 자 50세 이상이면서 50세입니다. 50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자가 된 지 20년 이상. 여러분들은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여기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보시면 55세 이상이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영주권자 된 지가 20년 이상. 자, 여기 해당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 건데 아주 그냥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분은 100문제를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100문제를 한글로 공부하셔야 되는 거고, 여기 분은 20문제를 한글로입니다. 그래서 이민국에서는 그래도 여기 오래 사셨고 영주권자 되신 지 오래됐고 연세가 조금 많으신 분들한테 배려하기 위해서 여기 100문제 우리가 이제 이거 끝나고 들어가겠지만 100문제에 보면 이렇게 별표가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한 20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표 이렇게 된 문제만 공부하셔도 된다는 거죠. 거기에 20문제가 100문제 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5세 이상 20년 영주권 받으신 지 20년 되신 분들은 20문제, 100문제 중에서 20문제만 공부하시면 되니까 거의 뭐 다른 당상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A, B, C 모두 노에다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보러 갔을 때는 이거를 말로다가 그날 물어보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 노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다 영어 시험을 보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페이지 2에서는 이제 6번과 8번, 9번 이렇게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연습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읽고 또 읽고 답하고 두 분이 계신 분은 서로 물어가지고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렇게 하시면 더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페이지 3페이지 가겠습니다. 페이지 3. 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맨 위에 오른쪽에 여기 네모 칸들이 이렇게 9자리가 있죠? 여기에다 영주권들 가주셨나요, 오늘? 네. 네, 영주권을 내놓으시고 여기 영주권 번호를 이 칸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안 가져오셨죠? 네, 다음 주에는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 영주권 번호를 페이지마다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Part 3 Information on contact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Information to contact you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본인은 어떻게 본인의 연락처에 대해서 적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보시면 자, daytime phone numb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daytime phone number 낮에 연락되는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본인의 전화번호를 그 칸에다가 적으시기 바랍니다. 1번은 daytime phone number 본인의 핸드폰, 셀폰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phone number 전화번호 적으시고 number 2에는 work phone number 여기서 일하시는 분 계세요? 일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없고 세 번째는 evening phone number 해서 저녁에 연락되는 것도 핸드폰 번호, 셀폰을 적으세요. 본인의 핸드폰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mobile phone number 이렇게 돼 있죠? 거기도 자기의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엔 이메일 애드레스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적고 없으시면 그냥 안 적으셔도 됩니다. 이메일 애드레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1번도 여기에 전화번호 데이타임 폰 넘버도 여러분들이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표를 꼭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의 전화번호 하나쯤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다 외우세요? 네, 외우시죠? 네. 요새는 전화가 저도 남편 전화번호 외웠었는데 요새는 못 외우겠어요. 전화번호를 자꾸 바꾸니까 전화번호를 자꾸 바꿔가지고 처음에는 외워서 이제 우리가 이머전시 때 혹시 내가 전화 배터리가 나갔을 때 아니면은 또 내 전화를 어디다 놨는지 몰랐을 때 내가 남편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기 외워줘야 되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전화번호는 여러분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근데 전화번호를 요새 하도 저장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도 외울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근데 하나쯤은 여러분, 2개는 외우셔야 돼요. 본인 거랑 남편 거랑. 아니면 본인 거랑 자녀분 하나랑. 이렇게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전화번호를 영어로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영어로. 자, 전화번호가 네, 제 전화번호는 972-489-2554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화번호는 972-489-2554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4글자일 경우 2554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화번호를 다 쓰셨죠? 네,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연습하겠습니다. 자, what is your daytime phone number? 네, 예. 이제 보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시험 보러 가면은 이거 이제 보고 안 해야 돼요. 본인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번호 하나는 꼭 외우세요. 전화번호는 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개, 4개 이렇게잖아요. 그렇죠? 번호가. 그래서 972 우리가 노래하듯이 외우셔야 돼요. 972-489-2554 이렇게 노래하듯이 음을 넣어서 외우시면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빨리 외우고 머리에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는 적어도 외워야 되죠. 길을 잃었는데 경찰이 왔어. 전화번호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전화번호 모르면 어떻게 집에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 하나는 외워야 돼. 집 주소는 안 외워도 되지만 전화번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다시 한번 제가 전화번호 물어볼게요. 자, what is your phone number? 못 외우세요? 전화번호? 여기서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전화번호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가 어떤 분은 집전화 있으신 분? 아직도 핸드폰이 없으시니까? 왜냐면 식구들 오는 전화는 받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사주시지 집전화를 어머님이 또 나가시니까 다 나가고 나는 집에서 받기만이요. 네, 받기만 하시면 돼요. 전화 받기만. 전화번호 전화 하나 하셔야 돼요. 내가 딴일 있다 오면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여기에 이제 쓰시는데 전화번호를 다르게 쓰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 전화번호 따로, 핸드폰 전화번호 따로 이렇게 다른 번호가 2개 이상 있으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똑같은 번호만 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한 번 딱 물어보고 이렇게 보고 똑같구나 하고 안 물어보지. 전화번호가 집전화, 데이트한 집전화번호, 핸드폰 다르면은 물어볼 딸 하는 전화로 하면 안 돼? 네? 딸 전화. 그러니까 딸 전화를 딸 전화만. 딸 전화는 외우세요? 그럼 그거 맨날 전화 온 게. 네. 그러면 딸 전화번호를 적으세요. 아. 네. 그래서 딸 전화번호를 얘기하시면 돼요. 어차피 따님이 영어를 하니까. 그래서 전화번호도 중요하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하나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이 아니라 한 가지 전화번호만 여기 데이타임, 이브닝, 모빌폰 여기다가 세 군데다가 전화번호를 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는 우리가 시험 보기 위해서가 아니 시험 보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평소에 필요하시기 때문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화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참 생각해보면 정말 옛날에 끈 달린 전화 가지고 했는데 끈 달린 걸 가지고 차를 탈 수도 없고 세상에 지금은 그냥 어떻게 그 전화 가지고 사는지 앞으로는 그거보다 또 더 좋은 게 나온다니까 기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번호 보겠습니다. Part 4. 자,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인의 거주지에 대한 정보 이렇게 돼 있어요. 본인이 거주하는 거주지의 정보. 자, 1번 Where have you lived during the last 5 years? 그래서 지난 5년간에 어디에서 살았는지를 적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주소를 5년간을 적는데 현재부터 과거로 적으시는 겁니다. 5년간 내가 5년 동안 지금 사는 집에서 계속 살고 있다. 이러면은 주소 하나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네모 칸에 여기 첫 번째 보시면 date of residence에서 fr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 온 지가 작년 올 2월 달에 왔는데 그냥 여기서 5년 살았다고 해도 돼요? 주소 여기지만 쓰면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지? 저희가 비디오를 찍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디모에서 사는 거 적고 여기 적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는 제가 이제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칸에는 과거 이제 오늘부터 과거로 오늘 내가 시민권을 신청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과거의 주소를 이제 쓰는 겁니다. 뭐 텍사스 주소만 쓰면 쓰겠구만. 네, 여기 보시면 자, date of residence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date 아주 from에서 mm 그 다음에 dd YYYY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월, 일, 년 이렇게 쓰라는 거죠. 월, 일, 년으로. 자, 네모 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to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달, 그 다음에 일, 그 다음에 year 이렇게 돼 있고 네모 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네모 칸이 있고 우리 미국은 항상 주소를 두 줄로 씁니다. 이게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있고 또 넘버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밑에는 여기는 street number 그 다음에 여기는 city 여기는 county 여기는 state 여기는 집코드 해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지금 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주소가 우리 어머님 언제 이사 오셨다고요? 2월 17일 날 이사 왔어요. 2월 17일 날 2014년 2월 17일 14년부터 이거는 현재, present, 현재라는 뜻입니다. P-R-E-S-E-N-T, present에서 이거 현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2014년 2월 17일부터 현재까지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요? 네. 운전면허, 아니, 영어 이렇게 있으세요? 내가 외우는데 외우는데 그럼 주소 39, 29, 영어로 B. 29, 29 B, 29, B, B? 띠게, 빅, B에다가 빅, 크다. 네, 빅, 티켓, 티켓? 예. 떨어져 있어요, 글자가? 예, 드라이브, 빅 티켓 드라이브. 드라이브, 네. 포트, 워스, 코트? 포드, 워스, 포워드. 예. 포드, 워스, 포워스, 텍사스. 텍사스, 응. 7, 6, 2, 0, 아니, 포포. 6, 7, 6, 2, 포포. 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 사신 지가 아직 5년이 안 됐죠? 네. 예, 5년이 안 됐으니까 요 밑에 칸에, 네. 여기 밑에 칸에는 요거는 또 메일링 어드레스네요. 자, 그럼 이거 먼저 설명하고 일단 현재의 주소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재 주소를 이렇게 적는데 요 중에서 보면 city는 for을 쓰고 여기 county라는 게 있습니다. county. 우리가 county라고 하는데 for는 테런 county에 속합니다. 테런 county에 속해요. 이게 뭐냐면 country가 아니고 county인데 county는 뭐냐? county는 여러 시를 하나로 묶어서 한 county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달라스에는 이제 달라스 coun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덴톤 county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런 county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한국 분들이 여기 달라스에 사시는 분들은 요 county에 거의 속하는데 자, 달라스 카운티에 속하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뭐 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달라스 지원, 덴튼 지원, 테런 카운티. 이게 뭐냐면 법원을 이렇게 갈라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그 음주운전으로 걸렸다. 그러면 그 음주운전은 시에서 관리하지 않죠. 경찰이 잡아가는 건 시에서 잡지만 재판을 받는 건 그 시의 법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카운티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달라스 카운티 법원 하면은 여기 시는 어디에 속하냐? 달라스 시가 여기에 속하고, 그 다음에 얼빙 시티가 여기 속하고, 그 다음에 카펠 속하고, 그 다음에 갈랜드 시티가 속하고, 또 어디가 있겠습니까? 리찰슨. 그 다음에 캐롤턴 중에서 프랭크푸르트 앞쪽은 달라스 카운티에 속합니다. 뒤쪽은 덴튼 카운티에 속하고. 그래서 이렇게 카운티가 나눠지는데 덴튼 카운티는 물론 덴톤이 들어있고요. 덴톤 시티가 덴튼 카운티고, 그 다음에 루이즈빌이 거기 들어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여기가 캐롤톤이 이제 반이 그쪽에 들어있고, 이렇게 덴톤 카운티 우리가 35번 이렇게 선상에 35번 635 선상을 보시면 이제 그 35번 저 덴튼에 가면 UNT 학교 있는 쪽 그쪽에서 루이스빌 쪽 그쪽이 덴톤 카운티에 속합니다. 달라스는 우리 여기가 지금 현재 우리 한인회관 있는 곳이 달라스 카운티에 속하고, 그 다음에 페런 카운티는 포월스, 그 다음에 알링턴, 그 다음에 뭐 베드포르드, 그 다음에 그레파인이 페런 카운티 있고 이제 덴튼 카운티 있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자면 뭐 달라스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 군데가 또 있네요. 컬린 카운티는 플레노가 속하고 프리스코, 그 다음에 콜로니 뭐 이런 정도가 카운티가 이제 전부 다릅니다. 이렇게 카운티가 다릅니다. 카운티는 이렇게 몇 개의 시를 하나로 묶어서 달라스 카운티, 몇 개의 시를 묶어서 덴톤 카운티 이렇게 됩니다. 어머님은 거기가 어디 사시죠? 에치먼트 앞에? 뒤에? 거기가 달라스 카운티죠, 그렇죠? 아마 달라스 카운티일 거예요. 어디 사시죠? 헐스트? 멀리서 오셨네. 헐스트면은 테런 카운티. 테런 카운티. 그 다음에 어머님 어디 사세요? 물론 알랭턴인가라고. 알링턴 사세요? 그런 걸까? 멀리서 오셨구나. 멀리 40분, 45분. 아우 그렇구나. 절 보기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멀리서 들어와주셨네. 테런 카운티 알링턴은 테런 카운티. 그 다음에 어머님은 달라스 카운티. 어디 사세요? 시리가? 저 루이스빌인데요. 아, 루이스빌하고 달라스 쪽이구나. 네, 이게 중요한 라인. 달라스 쪽이니까 루이스빌인데도 달라스 카운티. 우리 어머님. 이것도 저 실례하겠습니다. 네. 이거 만약에 질문하면은 네.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럴 때? 달라스죠. 아니 왜 루이스빌인데 달라스냐 하고 그럴 때 그냥 라인이라고 얘기해? 아니요. 오버 더 라인? 그럼. 달라스 카운티, 그 달라스 카운티에 속한다고 얘기하시는데 that's 달라스 카운티 그냥 얘기하시면 다 알아요. 근데 카운티가 어디냐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 카운티는 여기 안 쓰면 물어볼 수 있어요. 안 쓰면. 여기다 썼기 때문에 이거는 물어보지는 않죠. 이게 지코드 찍으면 다른 카운티가 나오거든. 지코드를 찍으면? 네, 덴턴 카운티가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네. 근데 그래서 요거를 내가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뉴질이 덴턴 타운으로 나오더라고. 그러면 덴턴 카운티라면 덴턴은 이거 크게 상관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벌써 서류 들어갔는데. 들어갔어요? 그러면 들어간 대로 얘기를 하셔야죠. 예. 그래 그거에 대해서 또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아요. 카운티까지 물어보지는 않고 What is your home address에서 집 주소만 물어보지 카운티까지는 여기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나 하고. 안 쓰면 안 물어보지만 썼기 때문에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리 어머님 선생님은 캐롤턴 어디 있죠? 허파인즈 브르바드. 허파인? 브르바드. 거기가 에치마트 저 너머 쪽인가요? 그렇죠. 네, 저쪽에? 그러면 덴튼 카운티? 거기가 어스틴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카운티가 아마 덴튼 카운티일 거예요. 캐롤턴 저쪽에. 타운은 캐롤턴이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리가 이제 캐롤턴이고 카운티는 아마 덴튼이에요. 그게 이제 여러 시리를 합쳐서 카운티를 만들고 그러는데 그럼 얼빈 사시나? 캐런턴하고 저 뉴질이 있잖아요. 네. 거기가 내가 그 아들이 뉴질이 살잖아 막내가. 근데 네. 그게 뉴지빌도 일부 지역은 덴턴 오더라고, 일부 지역은 달라스로 오는 데가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지휘처럼 캐롤턴도 예, 마찬가지고. 그저 우리 아버님은 어디 사세요? 도로를 이렇게 사이에 두고
네. 그 덴턴 뭐 달라스 이렇게. 네, 맞아요. 어디 사세요 지금? 우린 뭐 여기 저 달라스지 뭐. 달라스 시가 달라스 그래, 시세요? 달라스. 그러면 달라스 카운티고. 달라스 타운.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달라스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갈라놓은 거는 이제 법원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덴튼 법원 있고 달라스 법원, 테런 카운티 법원, 컬린 카운티 법원 이렇게 법원이 따로 있습니다. 시마다 법원이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시를 합쳐서 여기 법원에서 관리하고 이 시를 합쳐서 이 법원에서 관리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티가 어디냐? 그다음에 우리가 집 살 때 그때도 카운티가 어디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 카운티마다 세금이 또 다르기 때문에 집 살 때 우리 너무 세금이 많죠. 집 살 때 집을 사면 카운티 세금이 있고 시 세금이 있고 그 다음에 학교 ISD 학교의 돈을 우리가 세금을 내주는 그런 세금이 또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그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눠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각자의 집 주소를 이제 칸에 쓰시기 바랍니다. 지금 써보세요. 그래서 언제부터 자기 현재 집에 살았는지 만약에 5년 이상이다. 내가 10년 전부터 살았다 그러면 10년 전 날짜는 기억이 안 나시면 그냥 요거는 아직 뭐 자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충 날짜는 적으셔도 돼요. 그래서 요 주소와 기간을 적으세요. 본인의 주소와 기간을 적으세요. 이것도 질문해요, 거기서? 당연히 예, 집 주소 질문합니다. 네, 그러면 카운티는 안 하고. 질문할게요. 네. 이제 저희는 세 번이에요. 네. 세 번 다 외우긴 했는데. 네. 아니 세 번은 안 물어보고 현재만 물어보고. 현재는. 네. 그 전 거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전 거를 물어보는 경우는 99.99% 없어요. 현재 주소만 물어보는데 그러나 그러면 현재 집에서 5년을 안 살았기 때문에 이거 적는 건 꼭 적어야 되죠. 네. 그러면 저기 저 뭐예요? 이거 저 기간 적는 거 있잖아요. 네. 프로모고 2에 가서 네. 그 프레젠트 저 현재 적어가지고 그럼 지금서부터 오늘 날짜 적어가지고 위로 5년 기간을 적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이 얘기는 요 칸은 현재 사는 거. 그 뒤로 가서는 이제 과거에 사는 거. 이렇게 5년을 적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그러면 과거 주소도 적어야지. 네, 이건 이제 지금 현재 것만 배우는 거고 다음에 배웁니다. 자, 현재 주소만 먼저 적으세요. 기간하고 여기는 현재 present에서 PRESENT. 그러면 그거는 현재 들어간 그 집 주소 적으면은 그 기간을 적으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현재 위치를 네, 해서. 지금 사시고 네, 계시는 산. 그 주소의 기간을 적으시라는 겁니다. 이게 5년 이상 되신 분 손 들어보세요. 5년 이상 되신 분. 그렇지, 현재 주소에. 그러면 하나만 적으시면. 현재 주소 아니야. 나는 그럼 아니죠. 세 번, 세 번. 세 번. 다 적었어.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적으시고요. 다 적으셨죠? 여기가 별표입니다. 이거는 꼭 물어봅니다. What is your home address?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집 주소는 꼭 또 외우셔야 되죠. 아까 뭐 외우라 그랬죠? 전화번호하고 집 주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집 주소를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자, 5년 안 됐으니까. 네, 현재 집 주소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배우는 거 과거 주소 적으라고 이제 그거는 다음 장에 또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밑에 칸 보세요. A에서 mailing address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뭐냐? mailing address는 뭐냐면 자, 본인은 지금 현재 여기 살아요. 나는 여기 사는데 우편은 내 주소로 하지 말고 딸 주소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 밑에 메일링 애드레스 이 칸에다가 딸 주소를 적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적고 검정 프로빈스 네, 여기 써 있죠. 그래서 미국은 항상 두 줄로 주소를 적습니다. 두 줄로. 그래서 첫 번째는 3919 여기 티켓 드라이브까지 적고 아파트 번호가 있으면 여기 아파트 번호 적으시고 그 다음에 지금 헐스트 사신다 그랬죠? 여기 포울스 대신에 여기 헐스트가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말고 밑에 이 폼에 밑에 메일링 애드레스 말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주소나 밑에 같은 프로빈스 리지온 뭐 컨트리 프로빈스 여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그 밑에 컨트리 US는 적으셔야 됩니다. US. 컨트리 네, 컨트리만 적으시면 됩니다.
그 스테이트 다음에 집코드까지 역 집코드까지 지금 적으셨고요. 그 밑에 프로빈스 이거는 안 적으시는 겁니다. 여기는 우리는 지금 없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컨트리는 US. 그 다음에 뒤에 포스탈 코드는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여기 집 코드를 적었기 때문에 네, 요 밑에는 여기 US만 적으십니다. 아니면 USA나 US까지 해야 마무리가 되네요. 네, 그래서 현재 주소를 이렇게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다음에 주소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주소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식으로 말하면 프로빈스, 예, 프로빈스 하면 경기도. 이거 저기 현 주소 위에 이제 네. 아까 차고가 좀 있는 거 제가. 네. 요 5년 기간을 정리하고 요거 살고 현재 요 주소에 살고 있는 기간을 적어요. 그렇죠. 현재 사는 주소만 적으려는 거죠. 5년을 적으려는 거는 이제 그 다음 장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2014년 2월 17일부터 오늘까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주소만 적으시는 겁니다. 현재까지 주소만.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메일링 어드레스는 안 적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 뒷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소, 집 주소 별표하시고 다음 장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4. 계속해서 여기 보면 Information about your residence에서 본인의 거주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장 오른쪽에 여기 네모 깍두기 칸들이 많이 있죠? 여기 영주권 번호를 적는 겁니다. 네모 칸에 영주권 번호를 적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모 칸이 똑같이 집 주소 적은 것처럼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여기 그 2월 17일부터 가셨으니까 이 다음 칸은 언제부터 써야 되냐면 이제 2월 17일까지 여기 사신 겁니다. 우리 어머니 그 전 주소 아세요? 이거 이제 전 주소로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 주소 알았는데 거기는 8383 여우라는 오, 다 외우세요. 자, 8383 8383 밑지부 드라이브. 스펠링이 어떻게 되세요? 밑지부 드라이브. 리치 R-I-D-G-E 밑지부 드라이브. 이거요? 잃어버리네. 그것도 왜 안 되는데. 리치 밑지부 드라이브. 디모인 에? 아이오와. 디모인 아이오와. 아우, 티모인 아이오와. 디모인 아이오와. 아이오와 여긴 땅주네요. 거기서 이사 왔을 때 북쪽에서. 네, 북쪽에서 아이오와는 아이오와. 아니 두 개로 되어 있죠. 어, 땅주에서 다루셨구나. 거기서 교회 한 7년 하다가 목사님이시구나. 네. 네. 시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달라지 텍사스가 아니니까 저기 어색하네. 여거? 네. 여기 시리가 어디라 그랬어요? 티켓 드라이브 포드 워스 텍사스. 전 주소. 그럼 우리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딴 주를 하니까 저기 어색하네. 그게 거기 방 옛날치 불러라고 여기 적혔는데. 따지 연구해. 우린 텍사스를 좀 해봐야 되겠네. 우리 어머님 주소 아세요? 그럼 우리 헐스트로 가자. 헐스트 주소를 적으세요. 100 100 마르셀 마르셀 드라이브 버스타 드라이브 헐스트. PX 여기가 헐스트 테런 카운티 텍사스 76054 여기 언제부터 사셨죠? 3년? 네. 3년 전부터 현재까지. 예. 그러면 그 전 주소 아세요? 잊어버리셨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 주소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2012년 1월 5일부터 살았다 하면은 그 전 주소가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월까지 산 주소를 그 밑에 또 이렇게 적는 겁니다. 5년간. 5년간. 그래서 여기 칸이 많이 나와 있죠? 전에는 이런 거주지 쓰는 난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렇게 자세하게 칸을 늘려놔서 이게 20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그 전 주소를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까지 해도 5년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전 주소를 또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 전 주소를 써서 이게 다 합쳐서 5년 동안의 주소를 적으시라는 겁니다. 요 저기 사업통에 1번 9월 2일 날. 거주 기간하고 그렇죠. 이게 지역이 어때요? 그리고 만약에 네. 우리가 3년 살았는데 네. 3년 살았으면 이건 2년만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2년을 안 살고 여기서 1년을 살았다 그러면 1년 정도 또 나머지 1년 정도. 네. 그렇게 해야 되죠. 그전에는 우리가 5년 살았잖아. 5년 이상 됐잖아. 네. 그러면 이제 그 전에 5년 거는 이제 5년 걸 적으시면 돼요. 그러면 소급해서 5년 기간 그거 채우면은 네. 그 뒤에 산 그 주소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2년 기간. 그러니까 6년 전에 산 거는 적을 필요가 없는데 5년 그 산 데가 7년 뭐 그냥까지 모자라면 된다 그걸 그러면 계속 적어야 되겠지. 5년을 네, 채워야 네. 되니까. 네. 그래서 5년간 주소만 적으시라는 겁니다. 5년간. 근데 이제 그건 물어보진 않고요. 적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적으시기만 하고 그렇죠. 현재 주소가 가장 중요하죠. 현재 What is your home address 하면 본인의 집 주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county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집 주소는 꼭 외우셔야 됩니다.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시험관이 집 주소를 자기가 읽어줘요. 어떻게 하느냐? Is this your address? 그러면서 100 Marcella Drive, 뭐 Hurst, Texas. Is this your address?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다 읽어주면서 당신의 집 주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yes. 예, 오케이. 오케이. yes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죠. yes. 맞다. 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대부분 근데 What is your home address?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 적힌 거랑 이제 대답하시는 거랑 맞나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집 주소를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의 주소를 정확하게 잘 모른다 그러면 city하고 state만 적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또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어떻게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워주시는 게 좋겠어요. 근데 그거 저 주소 있잖아요. 네, 원래 영주권자는 그 주소 이동을 하면 신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민국에 신고하게 돼 있죠. 이 신고해서 그 이사 할정마다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예, 그게 내가 이사를 한 4군데 했는데, 네, 예를 들어서 4군데 했는데 계속 3군데를 했어. 네, 근데 한 군데를 안 했다. 네. 그럼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뒤에 거는 다 됐거든. 네, 뭐 지금이라도 하시면 되고 뭐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그럼 뭐 그거 5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네, 상관없고요. 상관없죠. 그냥 사실 그대로 그냥 5년간만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그거랑 또 관계가 없이 물론 그것도 하셔야 되는 거지만 네, 5년간 여기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집에 가셔서 과거의 주소를 생각나는 대로 여기다 적으시고 제가 생각하기엔 운전면허를 아마 주소가 바뀌면 운전면허를 바꾸셨잖아요. 집에 옛날 운전면허를 찾으시면 거기 주소가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주소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소의 카운티는 여기 중에서 아마 해당이 되실 것 같으니까 이 중에서 한국 분들은 다 이 카운티 안에서 다 사세요.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잠시 쉬고 10분 쉬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잠시 쉬고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방금 또 넣었어요. 아니 안 했네. 자, 여러분들이 근데 한 가지 제가 주의 말씀 드려야 될 게 있어요. 저 유튜브에 제 강의 올라간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런 데서 와이파이라는 게 있거든요. 혹시 와이파이라고 아세요? 와이파이가 있는 데서 하시면 그게 비용이 안 올라가죠. 근데 아닌가요? 데이터 그 요금. 그쵸? 근데 그게 와이파이가 아닌 데서 바깥에서 그거를 보면 올라가는 거죠.
핸드폰으로요? 네, 핸드폰으로. 이거는 와이파이 상관없는 걸 말. 아, 그래요? 예. 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예요?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집에 컴퓨터 있으면 컴퓨터에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화면도 크고 좋고요. 이제 꼭 저기 막 급하게 봐야 되겠다 그러면 핸드폰으로 다들 보시고 많은 분들한테 광고 많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래서 광고는 많이 했는데 내가 못 봤어. 본인이 못 보셨어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22분이 보셨더라고요. 광고는 많이 하루 동안에. 예, 그래서 그 이제 달라스에 계신 분들은 또 이렇게 오시면 되지만 먼 데 사시는 분들은 그 강의를 보시면 전해줬어.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여러 군데 저도 이제 얘기를 해놨는데 필요하신 분들 이제 또 애기 봐주 손주들 보시느라고도 못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뭐 다리가 아프셔서 아니면 차가 없어서 이런 분들은 또 집에서 보실 수 있게 말씀을 드려주세요.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또 가겠습니다. 이번에 페이지 5. 페이지 5에 보시면 여기 또 오른쪽에 네모 칸에 여기 깍두기 칸에다가 영주권 번호를 적으시는 겁니다. 여기 칸에 영주권 번호를 다 적으세요. 예, 여기 수업 오실 때는 영주권 카드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주권 번호도 보통 이제 9자리 숫자인데요. 오래전에 받으신 분은 또 숫자가 8개예요. 그러신 분은 맨 앞에 0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0자를 합쳐서 9자리 숫자가 되는 거고요. 원래 9자리 숫자로 계신 분들은 그 번호를 그냥 여기 적으시면 됩니다. 8자리이신 분은 맨 앞에 0을 붙인 다음에 영주권 번호 적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 계속해서 Information about your parents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 귀하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If your biological or legally adopted mother or father is a U.S. citizen by birth or naturalized before you reached your 18th birthday, you may already be a U.S. citiz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부모님이 그러니까는 본인의 부모님이 시민권 되는 날, 선서하는 날, 내가 18이 안 됐을 경우에는 나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딸이나 아드님이 있는데 손주가 있어요. 근데 내 아드님이나 따님이 지금 이제 내일 아니면 오늘 아드님이 시민권자가 됐어. 근데 손주가 17살이에요. 아니면 13살이에요. 해서 18이 넘지 않은 애들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손주들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N400을 해서 시민권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손주들은 이렇게 해서 N400 신청해서 영어 시험 보는 게 아니고 N600이라는 게 있습니다. N600이라는 서류를 신청을 해서 시민권증만 받으러 갔다 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자녀분들이 시민권자가 됐는데 손주가 19살이다. 그러면 손주는 또 이렇게 개인별로 따로 시민권 영어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는 18살 이하인 손주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본인들의 부모님에 대한 정보를 공부하겠습니다. 1번.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부모님이 본인이 18살 생일 되기 전에 결혼했습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yes죠. 본인들은 부모님이 결혼한 이후에 태어난 거니까 당연히 본인이 18살 되기 전에 부모님이 결혼한 거니까 yes입니다. yes. 요것이 새로 나온 질문입니다. 전에 문제집에 없었던 질문입니다. 그래서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해서 18살 생일 되기 전에 부모님이 결혼했습니까? 여러분은 yes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yes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에 없었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자, were your parents,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따라 읽어주세요.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시작.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Yes까지. Yes. 예, 그래서 18살 생일 전에 본인이 부모님이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yes입니다. 그래서 yes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별표 하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별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질문 드리면 한국말로 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말로 해석은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18살 되기 전에 부모님이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yes 하고 이렇게 해주시기 번역을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번역을 먼저 해주세요. 자,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본인이 18살 되기 전에 부모님이 결혼했습니까? 답은 yes까지.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영어로 읽을 테니까 답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영어로 읽을 때는 머릿속으로 한국말로 꼭 해석을 하고 본인이 반드시 이해를 한 다음에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한 다음에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대답하시면 해석을 안 하신 겁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답만 주세요. Were your parents married before your 18th birthday? Yes. 네, yes입니다. 본인이 당연히 태어날 때 벌써 부모님은 결혼했기 때문에 18살 이전에 결혼하신 거죠. yes입니다. Number 2. Is your mother a US citiz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어머니는, 당신의 어머니는 시민권자입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민권자입니까? 요거는 is로 물어봤기 때문에 현재 부모님이 생존에 계신 분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노에다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에다가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시민권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계신가요? 그러면 노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어머님이 살아계시고 어머님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여기 작성을 하셔야 되죠. A번에 여기 보면 Mother's Family Name에서 어머님이 박씨다 그러면 박. 첫 번째 칸, 네모칸. 두 번째 칸에는 Mother's Given Name 하면 엄마가 뭐 금례,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박금례였어요. 그래가지고 First Name에다가 금례 이렇게 적으시고 Mother's Country of Birth에서 어머니가 태어난 나라 South Korea, B번이 South Korea고요. 그 다음에 C번에 Mother's Date of Birth에서 엄마의 생년월일 이렇게 적으시고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Is your father a US citizen? 이렇게 돼 있죠. 야, 본인의 아버지는 시민권자이십니까? 그래서 시민권자에 있어서 현재 생존에 계신 분은 yes 하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no를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자이시면서 살아계시면 yes 하고 그 밑에 A번의 아버지의 last name. 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는 김달성이었는데 last name은 김. 그 다음에 아버지의 first given name은 달성. 이렇게 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적으시고 그 다음에 B번에는 father's country of birth에서 아버지의 출생 나라는 South Korea. 그 다음에 C번에 father's date of birth에서 아버님의 생년월일 이렇게 적으시는 겁니다. 생년월일까지. 네, 돌아가신 분들은 no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part 6에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노노에 체크업을 했다면 요거는 거의 안 물어볼 확률이 많습니다. 기록은 해야 돼요. 안 해도 되죠. 돌아가셨으니까. 예. yes 한 사람만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3번 B가 파드 카츠고 무엇을? 예, 사우스 코리아인데요. 다 안 적으셔도 돌아가셨으면 안 적으셔도 되고 생존에 계신 분만 적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가 yes 한 사람은 요 밑에를 작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한 사람만. 그러니까 안 적으시는 거죠. 돌아가셨으면 현재 살아계시면서 시민권자이신 분만 적으시는 겁니다. yes 하신 분만.
그 다음에 파트 6 보겠습니다. Information for Criminal Records Check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6번은 뭐냐? 본인의 형사 기록입니다. 본인의 형사 기록이 아니라 본인의 형사 기록을 체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체크하기 위해서. 자, 이제 어떤 범죄를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래서 음주운전에 걸렸으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대부분의 음주운전의 텍사스는 그렇습니다. 뭐 뉴욕이나 이런 데는 음주운전 단속을 어느 거리에 언제 몇 시에 하겠다 이렇게 미리 광고를 한답니다. 근데 텍사스 같은 경우 우리는 광고를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주로 금요일, 토요일 이런 저녁에 경찰들이 운전을 하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먹거리가 있는 주변으로 경찰들이 이제 운전을 많이 하죠. 그러고 해서 하이웨이나 로컬로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예를 들어서 차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차들을 주로 따라갑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근데 또 술을 안 드셨어도 길을 잃어서 또 이렇게 지그재그로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가는 차를 따라갑니다. 이제 경찰이 따라가서 이제 세웁니다. 자, 세우면 경찰이 먼저 유리창을 이렇게 열면 자, 운전면허를 봅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인슈런스 봅시다. 두 가지를 보자고 합니다. 이제 두 가지를 보여주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술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물어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남자분들이 안 먹었다고 조금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거든요. 보통 그 경찰 중에서도 음주운전 스페셜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음주운전만 전문적으로 잡는 경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자 의심이 간다. 그러면 일단 나오라고 합니다.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쓰는 것도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이제 펜을 이렇게 하면서 이 눈동자를 이 펜을 따라서 이쪽으로 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일 술이 많이 취하신 분들은 이게 눈동자가 이렇게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고개를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눈동자만 이렇게 따라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술에 취한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을 데리고 경찰서에 데려갑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데려가서 피를 뽑아서 피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은 나는 피 안 뽑겠다라고 거절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할 수도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이 사람이 이제 판정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제일이라고 그러죠.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럼 유치장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음주를 한 것 같다라고 하면 보석금이라는 걸 이제 판사가 책정을 합니다. 보통의 그냥 일반적인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연결이 되지 않은 음주운전은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 보석금이 한 500불 정도 되고 또 덴튼 같은 데는 뭐 750불, 뭐 또 플래너 같은 경우는 1000불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음주운전이 걸리거나 무슨 부부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경찰서에 들어가면 경찰서에서 이 사람이 영주권이 있나 없나를 또 검사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민국이 나와 있는데 가끔 가다가 안 나와 있는 경우는 운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불법자 되신 분들은 두 가지로 걸립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으로 걸리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민국으로 또 잡혀가기도 해요. 그래서 보석금이 500불이다. 그러면 가족이나 누가 아니면 변호사를 하열해서 500불 보석금을 내야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500불도 없다. 그러면 거기에서 20%만 내고 나오게 해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누가 가서 뭐 100불, 200불만 내고 데리고 나올 수가 있는데 현금으로 500불을 다 내는 경우에는 이 케이스가 끝나면 현금을 다 돌려줍니다. 근데 이렇게 1, 200불만 내고 우리가 반딩 컴퍼니라고 그래요. 보석금 회사에다가 10%, 20%만 내고 나오신 분들은 그거는 돈을 안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매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케이스 끝날 때까지. 나는 도망 안 가고 법원에 앞으로 잘 갈 것이다 라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보석금을 냅니다. 자, 보석금을 내고
여기서 영주권자임이 확인이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영주권을 직접 가져다니기가 불안하다 그러면 카피를 하셔가지고 그거를 지갑에 넣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보여주면 아 영주권자구나 하고 이민국 감옥에 안 데려가죠. 거기서 이제 500불만 내고 끝이 나고 나옵니다. 근데 그게 없는 분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합니다.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영주권자가 아니다라고 불법자다라고 판단이 되면 여기서 이민국 유치장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이민국 유치장에 데려가서 이민국 유치장에서 또 벌금을 또 책정을 해서 나오고 결국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결과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영주권자들은 그렇게 해서 500불을 내고 나오신 다음에 반드시 변호사님을 하열하셔야 됩니다. 텍사스 법은 형사건은 변호사를 꼭 하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이혼 같은 건 영어를 잘하면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형사건은 꼭 반드시 변호사를 하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하열하시면 법원에 가서 이제 재판을 몇 번 받거나 내가 억울하다, 난 취하지 않았다 이런 사람은 변호사를 하열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하면 이제 변호사비가 높아지죠. 그렇지 않고 나는 그냥 그날 술 좀 먹었어. 그렇게 생각가지고 유죄 인정을 하시면 보통은 달라스 카운티 같은 경우 한 2년 프로베이션 받습니다. 2년 프로베이션 뭐냐? 2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프로베이션 오피스에 25불, 30불 주고 나 술 잘 안 먹고 이제 깨끗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달 가서 신고하는 게 우리가 프로베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음주운전이 걸리면 1년에 1000불씩 운전면허국에 3000불 벌금을 내셔야 돼요. 자, 변호사비 또 몇천 불. 이런 벌금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하면 돈 만불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반드시 운전은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밖에서 술을 드셨다 그러면 집에 전화하든지 와이프한테 얘기하셔서 날 데려가라고 하셔야 되지 본인이 나 할 수 있어 이러면서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음주운전은 음주 드시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운전은 하시지 마셔야 됩니다. 아주 이게 골치가 아픕니다. 그냥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몇 개월 걸리고 법원도 몇 번 가야 되고 돈도 많이 깨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음주운전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또 음주운전 하다가 사람을 교통사고 나서 사람이 죽었다 이러는 경우는 정말 감옥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본인이 음주운전해서 걸리는 거는 벌금만 내고 뭐 이렇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교통사고까지 말겠다 그러면 감옥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시민권자는 평소에 뭐 가지고 다니는 뭐 증명서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민권증이 이렇게 크죠. 시민권증이 이렇게 큽니다. 그래서 시민권증이 이거를 가지고 다닐 수 없죠. 또 우리가 여권을 신청해서 여권도 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크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다닐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민권 합격을 하고 이제 시민권 선서까지 해서 영주권을 반납을 하고 시민권증을 받으면 이만한데 여기다 사인을 하신 다음에 여권을 신청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여권 신청서 맨 위에 본인 시민권 카드를 원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청서에 거기에 yes하고 25불인가 아마 30불 더 내시면 시민권증 카드가 여권이랑 같이 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카드를 지갑에 넣고 다니십니다. 시민권증 가지고 다니시기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여권 신청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얼굴이 우리가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체크업하기가 이제 복잡하잖아요. 번호를 또 외우고 다니지도 않기 때문에 그 카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제 영주권 시민권자인데 저기 여기 보면 엘파소하고 캘리포니아 보면은 국경에 보시면 국경의 100마일마다 이게 체크포인트라고 이민국이 있습니다. 저희도 한번 우리 아는 5가족이랑 스키 타러 가다가 이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미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영주권 번호가 뭐냐, 뭐 시민권자냐 뭐냐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제 내가 번호도 못 외우고 그런 카피가 없을 때 거기서 어떡하냐? 차 안에서 내려서 그 이민국 거기 제일로 일단 오라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너무 복잡해지고 아주 기분 나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영주권을 가지고 다니면 또 잊어버릴까 걱정이 되니까 카피해서 가지고 다니시고 또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 카드 신청해서 꼭 가지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어딜 가든 뭐 문제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형사건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렇게 해서 이제 음주운전에 걸려서 경찰서에 가면 일단 여기 보시면 뭐 여기 일단 그 경찰서에 가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지문을 찍습니다. 우리가 지문은 그 수억만 명이라도 지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누구 거다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경찰서에 가면 지문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문을 찍을 때 항상 요거를 이제 FBI에서는 요 인포메이션을 줘야 이 사람이 어떤 범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요게 형사건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요 정보를 적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1번에 gender 해서 첫 번째 대문칸은 male 하면 남성분은 첫 번째 칸 male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female 해서 여성분들은 두 번째 female에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트 6 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 for Criminal Records Check.